독식, 제왕적 선거제도라고 비판이 일고 있는 현 우리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확실한 보안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 4차 혁명의 대표적인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과 달라진 선거 시스템을 통해 선거 문화의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최근 선거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죠. 10월 15일이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법정 기한이었지만 이미 그 시한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현행 소선거구제가 한 당의 지역을 독점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라고 비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의 목소리까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지, 개편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지난 10월 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됐는데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의 570여 개의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이 정치개혁을 외치기 위해서 결성된 연합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연합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정치개혁, 지금 이제 현재의 소선거구 양당제에서 비례대표제 다당제로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네,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고 선거 때마다 표심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나 또 여성들이나 청년들, 장애인들은 국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요. 그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한국의 선거제도는 지금 전면적으로 좀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이날 행사에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촛불 청소년 인권 법제정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려면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 이날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문화제 등 다양한 범국민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하루빨리 이 시대적 흐름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국회 활동들을 많이 할 거고요.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의 성과였는데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선거제도 이슈가 뜨거워진 이유는 뭘까요? 촛불 집회 이후 시민 참여 정치와 정의사회 구현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한 이유일 텐데요. 특히 구태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도 커졌고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매우 오래된 이야기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여전히 민주화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주의 정당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슈를 정치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의 등장도 어렵기 때문에 뭔가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촛불 민심을 이끌어냈던 시민들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뀌었으면 하는 제도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요? 일단 저 비례대표 제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감정 이런 게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1인 6점 체제를 하는 것보다는 중선거제를 통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다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점권에 의해서 지금 권력이 남용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양당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 중에서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선거구 개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초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만을 선출하는 다수 대표제입니다. 영국에서 도입된 이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 방식입니다. 투표 방식이 간편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표가 많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당에 불리하고 다수당에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에 투표 가치의 평등성이 훼손된다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선거 제도도 완벽한 건 없지만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총선을 살펴보면 1등을 한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구조로 인해서 사표가 많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한 표라도 앞선 자가 1등이 되면 나머지 표는 사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는 그런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내는 면에서 매우 미흡한 면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국민 대표성이 매우 약한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국회에 반영해내는 그런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치 통합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사회로 진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구마다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소수 정당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고 하는데요. 소수당인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여는 등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혼합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각각을 합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 플러스 정당 명부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을 그냥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인데 연동형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이 얻는 득표율,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의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보다는 비례성이 매우 높은 그런 선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눈 다음 배분된 의석수를 지역구 당선자가 먼저 채우고 난 후
부족한 부분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들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표만큼 의석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정당들이 서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좀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적극 지지했으며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비례성이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득표율을 얻더라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우리처럼 300석의 경우를 놓고 보면 한 1%를 얻게 되더라도 사실은 3석이 배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그 비례대표 의석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253석, 그다음에 47석인데 47석으로는 뭐 한 13%,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의석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큰 과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이번엔 정말 선거제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시대 변화에 맞은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국회 앞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소수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그 직업군이나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선거법이 제대로 개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분노하고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또 다른 화두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방안입니다. 지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의 시민으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 하지만 선거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만 19세 미만은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고 선거 운동도 금지되며 정당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19세로 선거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에 따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18세 선거권 주장이 일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수차례 헌법 소원이 이어졌지만 2005년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한 살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OECD 34개국 중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일본도 2015년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참정권 역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운동, 4.19 혁명이라는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해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미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몸으로 체화되고 꽃을 피우려면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 대표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19대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 세계 평균 22.1%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추천하는 할당제도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60여 개 국가가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열린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관련한 여성 할당이 되게 강행 규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담고 있는 숨겨진 의미는 민주주의로의 전진을 열망하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보다 민주적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의 꽃, 선거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은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그런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의사가 어떻게 우리 일생생활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고 정치 과정에서 반영되어지냐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보다 성숙한 사회로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선거제도 개편.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춰 보다 민주적인 선거 개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투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케냐나 에스토니아 등의 나라에서는 전자투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하죠.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생소한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란 무엇이며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지난 10월 23일, 24일 양일간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블록체인의 방향과 도약을 모색하는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정책부터 실제 적용 사례 등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해 논하는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뜨거운 이슈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는지, 어떤 곳에 갖다가 잘 집중을 해야지 미래의 그런 사업기회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私たちは今ブロックチェーンの技術が一部の投資目的のために使われているマーケットではなくて、ユーザーの生活につながっていく、こういう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そういった生活に密着したアプリケーションにしていきたい。世の中はそういうふうに広がっていく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3위 국가에 포함될 정도로 국내외에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이 선거에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선거의 판도를 뒤집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1948년 최초의 선거 이후 현재까지 종이 투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투표를 할 경우 투표율과 비용적인 면, 그리고 장시간 걸리는 개표 시간 등으로 인해 여러 단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스마트 앱과 PC로 투표 가능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이 등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중앙선관위의 K보팅은 현재 다양한 선거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적인 면에서 해킹 등의 우려가 있기에 주로 민간 선거에서만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우려를 단숨에 종식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선거에 도입될 경우 보안은 물론 투표율과 비용적인 면의 모든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최근까지 화제를 모았던 암호화폐가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뛰어넘는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블록체인. 하지만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정보를 신뢰성 있게 보관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류 역사적으로 신뢰 자체를 보장하는 기술이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블록체인 시대에 와서 신뢰 자체를 기술이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고 하죠. 경제, 사회, 법제도, 나아가 철학까지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선거입니다. 기존의 전자투표를 뛰어넘는 기술이죠. 놀라운 선거혁명.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선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한 회사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차세대 선거 시스템 구축 정보화 계획 수립 사업에 참여해 블록체인 선거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기존 선거제도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운영되어 쓰이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한데요. 제가 대선이나 총선날 투표소에 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제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투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선거에서는 투표지가 바로 토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큰이 유권자로부터 후보자에게 전송되는 과정이 바로 기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후보자의 지갑에 토큰이 몇 개나 도착했는지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선거 과정에서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블록체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 구애 없이 어디서든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선이나 총선 때 우리나라 투표율은 높은 경우 50% 후반대, 낮을 경우 40%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선거가 시작되면 투표소까지 가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기에 젊은 층의 투표율도 높아질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투표율도 높아지고 안건에 대한 많은 이들의 생각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깝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형태로 간다면 일단 비용 절감,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표율의 향상이라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일단 공정성과 그다음에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담보를 해준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 일단 당장 걸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투표율의 상승입니다. 투표율이 상승함으로써 정치 참여도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서 정치 효능감이 올라간다면 아마 민주주의에 있어서 기술이 제공해주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위변조가 절대 불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로 할 경우 해킹 등의 보안에 대해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집중형 단일 서버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데요. 몰래 기록을 위변조하고 싶으면
수많은 컴퓨터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위변조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투명하게 그 내역들이 전부 공개되면서도 프라이버시는 다 보호하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블록체인의 특징인 그 블록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에게 공유돼 있고, 그리고 그 내역이 이제 비가역적이라는 특징이 기반하고요. 또 블록체인은 어떤 그 하나의 종합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선관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전체 투표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전체 분산된 노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가 완료된 즉시 투표 결과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선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투표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1인당 평균 비용이 약 5,000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운영되게 되면은 1인당 평균 비용이 약 4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투표 대비 약 8%의 비용으로 투표 실시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용 절감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선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 국민 전자 아이디 시스템과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 쓰인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가 넓은 의미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호주의 블록체인 기반 정당인 플럭스는 2016년 등장했는데요. 모든 당원이 정책마다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합니다. 플럭스에 소속된 정치인은 당원들이 이렇게 투표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철저히 대변합니다. 스페인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는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아고라 보팅이라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후 군소 정당에서 원내 3당으로 약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텍사스주 자유당 대선 후보 선정과 유타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투표를 활용했고, 이 밖에도 덴마크, 케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는 정당은 아고라 보팅이라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을 했고요. 미국의 나스닥도 주주 투표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익명성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데이터들이 안전하게 관리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활발하게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와 IOC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재정을 지원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죠. 이처럼 블록체인의 지속적인 발전은 민주주의의 형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 부산, 제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데요. 지자체들의 블록체인 도입과 중앙선관위의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와 부산, 서울이 블록체인 시티 구상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정책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전자투표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차나 비용 문제 때문에 소외되어 있던 정책 결정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건데, 다만 이제 한시적으로 이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한다던가 아니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떤 피상적인 표제들만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이제 그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이전의 전자투표 방식인 K보팅도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로 한 발짝 나아간 첨단 시스템인데요. (2013년) KT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기존 투표 방식처럼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용지를 받아서 진행하던 것과 달리 PC와 모바일로 본인 인증 후 즉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사회 갈등이 있는 곳이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아파트 임원 선거, 그리고 대학 총장 선거 등에서 투표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보니 이렇게 기관단체의 의사결정 등 그 활용 영역이 점차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K보팅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 등은 홈페이지 접속해 이용 신청서 작성한 후 관할 선관위에 방문해 이용 협약을 체결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투표가 개설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의 경우 휴대폰 문자가 오면 관련 링크를 클릭하고 보안 문자를 입력한 후 투표하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본인 인증 수단 중 기관단체 정보를 입력한 후 화면 속에 후보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간편한 덕분에 해마다 온라인 투표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편인데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등록해놓은 따라서 사안이 민감한 문제일수록 온라인 투표라는 간편한 투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도도 해마다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에 친숙한 젊은 층이 많은 대학 선거에 특히 자주 쓰이고요. 민감한 문제들로 구석구석 갈등을 소지하고 있는 아파트 문제 역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각 정당마다 정당 경선에도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가깝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선관위에서만 자료를 보유하게 되지만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들이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존 개표에 참관인 형태로 참여해서 모니터링만 가능했었지만은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하게 신뢰성을 높이는 블록체인 선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까요? 중앙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연내 중소규모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 투표에 시범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주변 선거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블록체인을 투표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현재는 2018년 과기정통부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 인증과 투개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뿐만 아니라 다수의 저장 장치에 분산 저장됩니다. 후보자와 참관인도 투개표 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투개표 정보가 보안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선거에 얼마나 활용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결과 확인을 해서 들였던 많은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 투표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도 프라이버시는 보호되기 때문에 투표의 신뢰도는 높이고 사람들의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더 쉽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부작용들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더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기술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시민은 참관이 아닌 참여를 원하죠. 단순히 정보의 공개를 넘어 공유를 통해 그 과정까지 참여하길 원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시민에게 정보의 공유와 참여를 보장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많은 다수가 참여해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선 큰 의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정치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은 우리 정치에도 큰 변화를 이끌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블록체인과 정치와의 만남, 앞으로 좀 더 주목해야겠습니다.